안녕하세요. 부일강TV입니다. 드디어 4강까지 왔네요. 지난 3강 동안 저와 함께 달려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 2강에서는 1억을 모으는 시드머니 방정식, 3강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4강의 주제는 입지 분석의 5대 변수, 교통, 학군, 상권, 자연환경, 직주 근접을 100점 체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부동산을 보셔도 입지를 숫자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잠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1강에서는 우리는 수요가 오르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시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강과 3강에서는 종잣돈을 모아서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완성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입지와 상품성의 결합이다. 아무리 레버리지를 잘 써도 입지가 나쁜 곳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입지가 좋은 곳은 상품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바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입지일까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세 가지로 결정된다. 입지, 그리고 입지. 실제로 학술적으로도 입지가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토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GTX-A 개통 역량 분석에 따르면요. GTX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동탄역 인근은 29.2%, 구성역은 26.9%, 그리고 수서역은 11.9%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교통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를 낸 건데요. 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대치동과 외곽 지역의 같은 면적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는지 알고 계실까요? KB부동산 2025년 기준으로 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입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정확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입지를 숫자로 평가하는 교, 학, 상, 자, 직, 100점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은 3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이고요. 학군은 25점, 상권은 20점, 자연환경은 10점, 그리고 직주 근접은 15점입니다. 다 합치게 되면 100점이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릴 기준으로 채점해서 80점 이상이면 핵심 입지, 60에서 79점이라면 실거주용으로 검토할 만한 입지, 그리고 60점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제 각 항목을 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통입니다.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죠. 왜 교통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의 핵심 조건은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냐?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데요. 교통이 편리하면 수요가 몰리게 되고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점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도보 5분 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면 15점. 이거는 역세권의 바로 핵심입니다. 도보 10분 내면 10점. GTX 광역 급행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보너스 점수입니다. 버스 노선이 10개 이상이면 3점. 도보 15분 이상이거나 교통이 없다고 하게 되면 2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GTX는 기존 교통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GTX-A 기준으로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19분이 걸립니다.
예전에 동탄은 경기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GTX가 부동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인데요.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이 말은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단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GTX 기대감이 너무 가격에 빨리 반영이 된다면 개통 이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군으로 25점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 학군이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학군이 좋은 곳은 미래의 수요자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팔 때 사줄 사람이 많아야 내 집값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득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초, 중, 고가 반경 500m 이내에 있다고 하게 되면 최고 점수입니다. 학원가가 대치동, 목동 수준으로 밀집되어 있다 그러게 되면 고 점수를 받게 되고요. 학업 성취도 상위권 학교 배정 여부 또는 자사고, 특목고 배정 여부들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점 요인들도 있는데요. 학교까지 도보로 15분 이상이 걸리거나 학원가가 전무하거나 또는 학업 성취도가 아주 낮거나 또는 학군 경계선의 외부에 있거나 이런 요소들은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압구정동, 목동, 대치동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게 규제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는 실수요가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군의 힘인데요. 학군은 같은 동 안에서도 경계선 아니냐 밖이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군 경계선을 지도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권 20점인데요. 상권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편리 인프라를 말하는데요. 6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있는지입니다. 이 사항은 4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경 500m 이내에 종합병원이나 의원이 있는지인데 병원은 특히 고령화 시대에 아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수는 4점입니다. 식당, 카페 상권이라면 3점, 금융, 관공서가 있다면 3점, 체육, 문화시설이나 복합 쇼핑몰이 있어도 3점의 가산점들이 있게 됩니다. 상권에 대한 중요한 조언도 하나 드릴게요. 상권 하나만으로는 집값을 올리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상권은 교통과 학군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보완제입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신도시 개발 초기에 여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투자를 했다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상권 하나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과 학군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연환경 100점은 10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뷰, 공원뷰, 그리고 산 조망은 영원한 프리미엄입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학군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한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강, 바다의 직접 조망권이라면 이것은 최고 프리미엄으로 1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공원이 인접해 있다면 이것은 8점, 거리는 대략 반경 300m 정도로 보겠습니다. 산, 숲, 등산로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면 6점, 하천이나 호수가 인접해 있다고 해도 6점, 그리고 녹지율이 양호하다고 하게 되면 4점의 점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트렌드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전보다 전출이 줄었습니다. 대략 11만 명 정도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세대가 늘면서 병원에 대한 접근성, 공원,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주 근접입니다. 점수는 15점입니다. 직은 직장, 주는 주거. 직장과 집이 가까울수록 좋다는 개념입니다. 직주 근접을 평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보다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GTX 등장으로 사실 이 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핵심 일자리 중심지별 100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남, 서초, 송파는 금융, IT, 법무의 메카로 출퇴근 30분 내 15점입니다. 여의도 마포는 금융, 방송, 스타트업 밀집 지역으로서 출퇴근 30분 내 13점, 판교, 성남은 IT, 바이오, 반도체 요지로 40분 내에 12점, 광화문이나 종로는 정부나 대기업 밀집 지역으로서 35분 내에 11점, 용인, 평택, 반도체 벨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죠. 60분 이내로 8점. 요즘 주목할 지역이 바로 반도체 벨트입니다. 용인 남사, 원삼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 신도시 등은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속에서도 독자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직주 근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대치동인데요. 교통은 28점, 학구는 25점, 상권은 18점, 자연은 7점, 그리고 직주 근접은 14점을 주어서 총점 92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강남 대치동은 학군에서 만점, 그리고 교통도 거의 만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포 합정동인데요. 교통은 22점, 학군은 15점, 상권은 18점, 자연은 6점, 그리고 직주 근접은 12점입니다. 총점은 73점입니다. 이유는 상권은 강남과 비슷하지만 학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구인데요. 외곽 입지라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은 15점, 학군은 8점, 상권은 12점, 자연은 5점, 직주 근접은 6점, 총점은 46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도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와 시장 구조를 보는 평가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80점 이상은 핵심 입지, 그리고 60점에서 79점은 실거주를 검토하는 입지, 60점 미만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하는 입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점수는 특정 지역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해당 입지가 가지는 상대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입지를 선택하는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광역 입지 선택인데요. 수도권인지 광역시인지 지방인지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인구 유입이 있는지 산업 기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항도 꼭 유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입지 선택인데요. 교통 결절점, 즉 환승역과 GTX역을 주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군 경계선을 지도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2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는 단지 입지 선택인데요. 역에서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를 실제로 걸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망, 층수,
동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신축과 구축의 상품성의 차이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좁혀나간다고 하시면 나쁜 입지를 고르는 실수를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4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은 30점으로 역세권은 도보 5분이 핵심이고 GTX는 시간 거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군 25점인데요. 자녀가 없어도 학군지는 수요 자석이 되기 때문에 경계선 안팎이 다른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상권은 20점인데요. 교통, 학군의 보완제인 상권은 상권만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은 10점인데요. 한강 공원뷰는 영원한 프리미엄이 되어져 왔고 고령화로 자연환경의 중요도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직주 근접은 15점으로 일자리가 수요를 만듭니다. 반도체 벨트 등의 새 클러스터 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부동산을 보시던지 이 5가지의 기준으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로 보게 되면 판단이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강의에서는 타이밍의 함수, 부동산의 사이클 읽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디를 살지 알았다면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를 배울 차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